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찾아뵙는 위대한 지적질 서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매일 여러분들을 뵙지만 반갑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거의 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건 무슨 조폭 집단도 아니고 이 정치적인 정당이라고 하기에는 엄청난 무리수를 두고 있는 정당입니다. 정당으로서의 그 가치가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당이라면은 그 절차적으로 딱 이렇게 정해놓은 법을 지켜야 되는데 서로 이제 법을 안 지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을 해서 뭔가를 이렇게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냥 뭐든지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무력으로. 근데 그거는 우리 한동훈 대표의 말처럼 깡패들이라는 짓이거든요. 깡패들이나 그렇게 하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무력으로 처리하려고 하면은 결과는 그냥 다 징역 가야 되는 거예요. 경찰서에 가도 조사받고 징역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법이라는 게 있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맡기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시스템이 그런 법치주의적인 법치주의에 우리가 의존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한동훈 대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법률과 원칙 항상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법률과 원칙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그거를 구성하는 그 시스템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구조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구조에 보면 절차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에 선후가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먼저 하고 그래서 그런 정당성을 지켰을 때, 절차적인 정당성을 지켰을 때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그런 거 다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지금 빨리 갈 길이 너무 멀고 자기 갈 길이 너무 바쁘니까 지금 시시각각 자기 목을 재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내가 볼 땐 밤에 잠도 안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며칠 남았어요. 금, 토, 일, 월, 화 5일 남았네. 5일. 5밤 자면 오늘까지 치면 6밤 자면 자기에 대한 법에 대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 사람이라면 그게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니까 징역 안 간다고 생각하고 편할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한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 하나가 자기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뺏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갈 만큼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법을 어겨가면서. 근데 그런 많은 범죄 혐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그런 국민 이런 건 안중에 없어요. 오로지 내가 대통령이 돼서 국민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이거는 그냥 다 개나발 같은 소리입니다. 자기 죄를 어떻게 하면 가릴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이 난국에서 그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지 그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에 동조해서 딸랑이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는 거죠. 앞으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이재명 대표가 살아갈지 참 기대가 됩니다.
나이는 나하고 똑같은데 왜 이렇게 불편한 삶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대의 명분이 없잖아요. 대의 명분이.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다는 그 말은, 이재명 대표의 그 말은 우리가 그냥 공허롭게 들리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진실로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그냥 헛소리 하고 있네. 다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렇게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왔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게끔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한동훈 대표가 뭘 한다면 사람들은 다 그거 진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한마디 한마디를.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냥 뭐 바로 그냥 하루도 안 걸리잖아요. 하루도. 말 바꾸는데 돌아서면 바꿔버리잖아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더군다나 정치인인데. 일반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게 하면은 왕따시키고 안 만나는데 정치계에서 오죽하겠습니까? 나는 진짜 아이러니한 거는, 그런 걸 뻔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게 기대를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연구 대상이라니까, 연구 대상. 거기에 반해서 우리 한동훈 대표는 2030 세대, 이 MZ 세대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옛날에는 아주 엄청났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안 보이다가 이제 또 다시 보이니까 그 2030 MZ 세대들의 그 호응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왜 2030 MZ 세대들은 한동훈 대표를 좋아할까? 왜 좋아할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 뭐 홍준표, 뭐 다 있잖아요. 이재명, 뭐 유승민, 뭐 다 있잖아요. 요새 또 다 보니까 대학교들 다 찾아다니고 그러대. 근데 왜 한동훈 대표를 유독 그렇게 좋아할까요? 왜 한동훈 대표하고 사진을 찍기를 바라고, 뭐 어떻게 사인이라도 한 장 받으려고 그럴까요? 왜? 무슨 큰 뭐 노래를 잘하는 그런 대중 스타도 아닌데. 근데 그거는 저도 그랬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똑같거든요. 좋아하는 마음이. 일단 한동훈 대표는 스마트하고 엘리트하잖아요. 그죠? 그 이미지가 딱 그냥 엘리트의 이미지가 딱 있잖아요. 한동훈 딱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엘리트잖아요. 그죠? 그게 왜 어디서 나오냐면, 일단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은 다 인정을 하는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그것도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요. 서울대 법대를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거기다 검사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최고 엘리트의 그 길을 걸은 거죠. 그 성공한 엘리트 코스를 쫙 밟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말도 잘해. 말이 굉장히 논리적이야. 화법 자체가. 그런 거 하면 또 카리스마가 있어요. 강한 카리스마를 딱 갖고 있어요. 부드러운 것 같지만 딱 이렇게 보면, 대중을 이렇게 대할 때 보면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가볍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2030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 능력주의적인 거, 그 뛰어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리더다 이거죠. 능력을 갖춘 리더. 이게 딱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MZ 세대들이 딱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거든. 자기가 선호하거든.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 겁니다. 특히 그런 그 2030 MZ 세대들은
그거에 아주 확실한 게 뭐냐면 유능한 사람이 인정받아야 된다. 이 생각이 요새는 또 우리 때하고 또 틀리거든요. 이 생각이 그 사람 2030 MZ세대들한테는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이 인정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유능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례를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그게 한동훈 대표가 딱 이미지가 박혀 있는 거죠. 능력 있는 정치인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2030 MZ세대들한테. 그러니까 어딜 가나 이렇게 호응도가 높은 거죠. 뭔가 말을 하려고 하고 한마디라도 말을 좀 섞어보고 싶고, 또 어떤 청년은 또 아버지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우리 아버님이 어떻게 됐어, 아버지가 어떻게 됐어요. 이러면 또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또 높게 평가를 해주고, 이런 그 강한 소통 능력, 이런 걸 또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논리적인 태도를 기반해서 강하게 소통을 한다 이거죠. 젊은 학생들하고. 특히 한동훈 대표는 이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우리가 봐서 알잖아요. 그죠? 어디를 가나 누가 뭐를 물어보면 무시하지 않고 그들만의 화법으로, 그들만의 대화로 같은 눈높이에서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강점, 그런 대중과의 소통이 강점인 정치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그 국회에서의 그 야당을 상대로 해서, 민주당을 상대로 해서 하는 그 답변, 또 기자들하고의 얘기하는 그 발언, 이런 게 그 논리적이고 굉장히 조리가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냥 막 중언부언 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차근차근하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치인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들과 그렇게 논리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한동훈 대표한테 굉장히 그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MZ세대들은 이게 돌려서 말하고 그러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들 혹시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여기 우리 위대한 지적실 중에 계신가요? 젊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주인이 아르바이트생을 면접 보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들이 주인을 면접을 봐요, 요새는. 그만큼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그 돌려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요구사항을, 자기가 궁금한 거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방식이에요. 빙빙 돌려서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게 뭐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래서 슬쩍 간이나 보고 떠보는 거, 이러는 거 이제 지금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바로바로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그렇지만 예의에 벗어나지 않게 논리적으로 하는 그런 점들이 한동훈 대표한테는 굉장히 강점이고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강한 호감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뭐 한 가지 잘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매력 있는 정치인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만큼은 아주 엄청나게 그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이 공정과 정의에 대한 생각이에요. 어디 가나 그걸 강조를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우리한테 다가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를 정확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진영을 가리지 않고 그 잘못됨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조사를 하고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그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확실한 그 확고부동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 2030 MZ세대들은 그 전에 그 기성 정치권들이 보여준 그런 부패, 그런 특혜, 이런 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옛날에 무슨 뭐 파렴치한 조국이 흑수저니 금수저니 이런 거 학생들 앞에서 떠들 때 학생들이 그때 호응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그게 아니었어. 서류 위조해가지고 자기 딸, 자기 자식들 좋은 곳에 보내려고 조작하고 서류 위조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났거든요. 이거 누가 밝혀냈어요? 한동훈 대표가 밝혀낸 겁니다. 그런 거 압력에 굴하지 않고 밝혀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공정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 조국 사태, 그 사태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게 위중하면 사태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조국 사태 때 또는 그 검찰 개혁하는 그 이슈에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지 않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확실하게 심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감하는 청년층들이 늘어난 거죠. 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믿을만하다. 공정과 정의. 근데 그거는 비단 젊은 사람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한동훈 대표를 처음에 잘생겼다고 뭐 스마트하다고 옷 잘 입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좋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그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가치를 확실하게 지켜나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한동훈 대표를 다르게 봤던 거고 또 기존의 정치인들하고 다르게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좋아지고 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면들을 보면 실망시키지 않잖아요. 두리뭉실 넘어가지 않고 그 이상한 그 짬짬이 하는 그 정치인들하고 타협하지 않고 그 불의의 타협은 하지 않잖아요. 불의의 타협을 했다면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아니겠죠. 근데 그 불의의 타협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났잖아요. 김건희 여사하고의 그 문자라든가 거기에 뭐 답하지 않은 거라든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연루되어 있는 명태균 게이트에도 전혀 관련되어 있지 않다라든가 또 이번에 그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보여준 그 용기 있는 결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거든요. 특히 그 MG2030 남성층에서는 조국 사태를 불공정의 상징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불공정의 상징이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 87 체제 이후에 우리가 봐왔던 가장 불공정한 상징이 이 파렴치범 조국 사태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네들이 외치던 그런 그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일단 그 성폭력 집단이잖아요. 성폭력. 거기 누구 하나 뭐 지금 저 사람 괜찮다 싶으면은 다 그 성과 관련된 문제에 연루돼 가지고 다 그냥 떨어져 나갔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지켰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거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로 생각을 해서 자기네끼리 그냥 감싸주고 타협하고 그러려 했던 거예요. 뭐 피해 호소인이라고 뭐 얘기를 하는 동 자기네끼리 그냥 두리뭉실 그런 거 잘못 때문에 민낯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은 진짜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서서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밝혀냈던 한동훈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맞서서 최일선에서 맞서서 그 조사하고 수사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끝끝내 했잖아요. 그래서 조국도 법의 심판을 받고 정경심도 법의 심판을 받고
거기서 그냥 뭐 옆에 그 압력이 무서워서 대충 이렇게 하다가 했으면은 우리는 아마 욕했을 겁니다. 지금 왜냐면 그 이준석 보세요. 이준석이 젊은 사람들한테 지금 이렇게 인기도 없고 뭔가 호감을 받았었는데 지금 보여지는 거에서 또 그 음울한 그 칠불사 회동 그런 거 무슨 뭐 밤에 무슨 주술적인 거 뭐 매화나무를 심고 그렇게 하고 뭐 잘못된 타협을 하고 뭘 공천을 뭐 몇 번을 조건을 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못된 것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호응을 안 해요. 왜냐면 이준석이 이제 젊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신선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미 거기에 잘못 때문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준석은 이미 끝났습니다. 정치인으로서는. 그 사람을 방송에 내보내는 난 그 방송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엊그저께 보니까 또 무슨 뭐 대선 출마했대. 함익병이는 도대체 거기를 왜 간 건지 모르겠어. 무슨 가치를 같이 공유하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뭐가 좀 올라타서 뭐가 좀 저게 될 만하면은 그렇게들 그 잘못된 처신들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그거 어느 쪽으로 가든 건 개인의 자유지만 다 뭐 정치적인 자유가 있지만 우리도 또 비판할 자유는 있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자유가 있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의 또 비판하고 잘못됨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그 이준석의 그런 그 잘못된 행태들을 분명히 봤을 텐데 거기에 동조를 하는 건가? 그걸 인정을 하는 건가? 괜찮다고? 그래서 나는 다시 보이더라고요. 물론 뭐 요새 또 텔레비에 나오지도 않지만 어쨌든 그런 그 면면을 봤을 때 그 2030 MZ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그런 그 기본 바탕이 아주 탄탄하게 다져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 봐오지 못했던 그런 그 젊고 세련된 이미지가 또 있어요. 우리 기성 정치인들 우리 봤잖아요. 이게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바지 입은 거 여러분들 봤잖아요. 그죠? 문재인 대통령 이런 얘기하면 안 되긴 안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오다리 같은 거 이렇게 봤잖아요. 그죠? 꼭 하고 싶진 않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사람이 좀 딱 이렇게 좀 그런 게 이렇게 보이는 정치인들이 사실 그동안 없었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그런 거를 확실하게 보여줬었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냥 보여준 게 아니라 세련되게. 젊은 것도 젊은 거지만 또 이 세련된 이미지가 딱 떠오르거든요. 이 한국에서는 이제 주로 정치인 하면은 막 뭐 60대, 70대 뭐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 하면 딱 생각이 나잖아요. 60대 이상의 사람들이. 근데 한동훈 대표는 비교적 젊은 축에 속하는 거죠. 그 대선 주자의 그 행렬에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그 감각적인 이미지, 그런 것도 그 2030 MZ세대들의 그 호응을 이끌어내는데 한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패션이나 그 똑 떨어지는 그런 그 슈트에 그 똑 떨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왜? 그런 패션이나 또 말투, 또 이렇게 그 SNS를 활용하는 그런 그 얼리 어답터라 그러죠. 왜? 그 신문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디지털 그 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해박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그런 거 특히 좋아하잖아요. 뭔가 그 기계 잘 만지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것들이 좀 그 기존의 그 보수 정치인들하고는 다른 그런 그 현대적인 감각을 한동훈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2030 MZ 세대들이 호감을 가지고 뭔가 그 소통이 되고 자기네하고 이렇게 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그렇지 않은 우리 그 기성 세대들한테서는 또 어유 뭐 대단하네, 뭔가 틀리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2030 세대들은 그 올드한 정치인의 느낌보다 좀 트렌디하고 지금 감각적이고 그런 인물을 선호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제 우리 정치권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똑똑하기까지 하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런 그 외국인하고의 그 소통 능력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호감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존의 보수 정치인들은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정치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딜하는 거 좋아하고 주고받는 거 좋아하고, 어떤 정치인들은 뭐 그걸 낭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그런 그 뭔가 뒤가 구린 듯한 그런 정치적인 타협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기존 정치인들하고는 다른 그런 그 직설적이고 세련된 태도, 이런 것들이 기존의 정치인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또 그 결이 다릅니다. 그 매력적인 보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2030 세대들한테 이렇게 신선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매력적인 보수 정치인이 사실 없거든요. 보여지는 모습에서. 근데 한동훈 대표는 그런 게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 MZ 세대들이 봤을 때, 보수이지만 젊고 신선해. 나도 보수를 새로 봐야 되겠어. 그러고 나서 요새 그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보수 쪽으로 많이 오는 겁니다. 생각이. 왜냐하면 그 진보적인 좌파들의 그 잘못됨을 여러 군데서 많이 봐왔거든요. 그런 불공정한 것들, 그리고 그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이런 것들 많이 봐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으로 한동훈 대표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또 그 2030 MZ 세대들은 그 페미니즘, 그게 이제 그런 게 그 굉장히 큰 화두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공정한 경쟁을 그 강조하는 정치인, 그런 정치인을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똑같다 이거죠. 어떤 사람한테만 더 가점을 주고 뭐 그런 거를, 그러니까 사람으로 똑같이 보고 똑같이 경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런 걸로, 그런 메시지로 이제 대중들한테 전달하는 그 인물로 평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남성층의 지지도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면서도 윤석열 정부하고는 다른 그 과격한 그런 젠더 갈등, 그런 거를 부추기지 않는 그런 태도,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라 그래서 나를 더 잘해주지도 말고, 내가 어떻다 해서 뭘 못해주지도 말고, 그냥 똑같이만 해달라는 거죠. 능력대로.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겁니다. 뭐 가점을 주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똑같이만 공정하게만 해줘. 딱 그러면 불만 안 가질게.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그런 그 공정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2030 세대들은 기존 정치인에 대한 그 불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구린 냄새가 나고 뭔가 그 뒤에서 타협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나눠 갖는다는 그런 생각이 강한 거죠. 정치적인 불신이 강합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그런 이미지가 없는 거죠. 새롭고 세련된 보수라는 이미지가 한동훈 대표한테는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강한 소통 능력, 스스럼 없는 그런 소통 능력, 그 다음에 공정성, 이런 걸 내세우면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능력주의. 왜냐면은 그래야지 그게 자유로운 경쟁이거든요. 왜냐면 능력도 없는데 더 조국 식구들 같이 능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조작해가지고 더 좋은 곳 가려고,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능력에 따른 그 대우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논리적인 태도. 그러니까 그거를 뒷받침하는 논리적인 태도. 왜냐하면 공정만을 강조하면서 그 밑바탕에 논리적인 게 받쳐주지 않으면 그게 잘못하면 허망하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논리적인 뒷받침,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한동훈 대표한테 갖춰져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성 정치인들하고의 그 차별성, 뭔가 이렇게 깨림칙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왜 기성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뭔가 깨림칙한 느낌, 그런 것들이 한동훈 대표한테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확실한 기존 정치인들과의 그런 차별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이 이런 2030 그 MZ 세대들한테 매력적인 그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30 세대들이 그래서 한동훈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공정과 논리 그리고 능력주의, 요 세 가지가 확실히 자리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이런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은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다 느끼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면 똑같이 다 느끼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그냥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다 느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 지지층이 더 확보가 되고 더 넓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치를 보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지지를 하는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충분한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더 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제가 녹화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4월 달부터는 이제 그 라이브를 하면서 여러분과의 그 소통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구독하시고 또 그 시간대에 좀 많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